거기서 이 미친 노인네야! 새벽 2시, 74살 희수는 맨발로 얼어붙은 아스팔트를 달립니다. 사위와 정신병원 남자들이 그녀를 쫓고 있습니다. 넘어진 희순의 발바닥에서 피가 흐릅니다. 남편 장례식 후 5억 보험금을 받게 되는 희순. 사위는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모시기로 합니다. 장모님, 보험금 그냥 두시면 손해예요. 제가 불려드릴게요. 나는 그런 돈놀이에 관심 없네. 파출부 취급을 받으며 살던 어느 날 희순의 방에서 사돈의 다이아 반지가 발견됩니다. 5억으로 조용히 합의하시죠. 아니면 절도죄로 신고합니다. 엄마 그냥 돈 주고 끝내 경찰 오면 어떡해. 딸마저 엄마를 의심합니다. 희수는 정말 치매에 걸린 것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진실이 숨겨져 있을까요? 시작 전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같이 보시고 싶으신 분에게 공유해주세요.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북적였습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40년을 생선 장사로 살아온 이희수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조문객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때 보험 설계사가 희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조문객들이 오가는 테이블 옆 의자에 함께 앉았어요. 어르신, 이번에 정말 많이 힘드셨죠? 제가 서류는 다 정리해서 보내드릴게요. 보험 설계사는 희순에게 서류 봉투를 건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편분께서 남기신 사망보험금 5억 원은 다음 달 초에 입금될 예정입니다. 걱정 마시고 연락 주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희순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했어요. 보험 설계사는 희순의 손을 꼭 잡고 위로의 말을 건넨 뒤 자리를 떴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조문객 명부를 정리하며 옆 테이블에서 서 있던 사위 민철이 그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됐어요. 민철의 눈빛이 순간 번쩍 빛났습니다. 5억이라는 숫자가 귀에 꽂힌 거였죠. 하지만 민철은 금방 표정을 바꿨습니다. 다시 근엄하고 슬픈 얼굴로 돌아와 조문객들을 성심껏 맞이했어요. 겉보기에는 완벽한 효자 사위였습니다. 49제가 끝난 날이었습니다. 딸 지영과 사위 민철이 집으로 초대했어요. 민철은 희순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이렇게 혼자 계시면 얼마나 적적하시겠어요. 저희 집으로 가시죠. 제가 친어머니처럼 모시겠습니다. 민철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것처럼 들렸습니다. 딸 지영은 남편의 말에 감동해서 눈물을 글썽였어요. 엄마, 우리 집에 가요. 민철 씨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나도 엄마랑 같이 지내고 싶어요. 하지만 희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너희한테 폐를 끼치고 싶지 않구나. 혼자 사는 게 편하단다. 희수는 딸네 집에 얹혀 사는 걸 원치 않았어요. 평생 남한테 신세 안 지고 산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손녀 지민이 뛰어들어왔어요. 할머니, 우리 집에서 같이 살 거예요? 진짜요? 지민이 희순의 품에 안기며 말했습니다. 희순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손녀만큼은 자신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지민아, 할머니, 제발요. 나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어요. 할머니가 해주시는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데. 민철이 희순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장모님, 지민이도 저렇게 좋아하잖아요. 제발 오세요. 보험금 정리하시는 것도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희수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혼자 살 곳 알아보는 동안 잠깐 신세를 지마. 올해는 못 잊는다. 됐어요. 감사합니다, 장모님. 민철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며칠 뒤 이사 날이었습니다. 희순의 짐은 많지 않았어요. 옷까지 몇 벌 든 보따리와 하나 더 특별한 물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40년 동안 자갈치 시장 좌판에 깔고 앉아 장사했던 낡은 나무 괴짝이었어요. 괴짝은 기름때가 쩔어 있고 군데군데 검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생선 비린내를 흠뻑 머금은 물건이었죠. 할머니, 이 괴짝도 가져가실 거예요?
용달 기사가 괴짝을 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이게 내 40년 밥줄이었네. 죽은 남편이 직접 나무 손질해서 만들어준 거란 말이세. 희수는 괴짝을 꼭 껴안았습니다. 서울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민철이 직접 내려와서 짐을 날랐어요. 옷 보따리는 가볍게 들었지만 나무 괴짝을 보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장모님, 이건 뭐예요? 아, 이거 내가 시장에서 쓰던 괴짝이라네. 민철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지만 금방 미소를 지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좁은 공간에 생선 비린내와 오래된 나무 썩은 냄새가 가득 찼어요. 마침 같이 탄 이웃 주민이 코를 막으며 인상을 썼습니다. 민철은 어색하게 웃으며 미소를 유지했지만 눈빛은 편하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민철이 괴짝을 가리키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이 괴짝은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은데 베란다에 두는 게 어떨까요? 안 돼. 이걸 베란다에 둘 순 없네. 희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내 40년 손때가 묻은 거야. 죽은 자네 장인이 손수 짜준 건데 함부로 못해. 민철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참는 표정을 지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방에 두시죠. 바로 그때 지민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지민이 희순에게 달려와 안겼어요. 오랜만에 맡는 할머니 냄새 구수하고 좋아요. 민철이 희순을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베란다 옆 작은 방이었어요. 보일러실 겸 창고로 쓰는 공간이었지만 민철은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기가 조용하고 좋으실 거예요. 편히 쓰세요. 고맙구나. 희수는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후 희수는 혼자 방에 앉아 있었어요. 사위가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인가 보구나. 희수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니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희수는 문을 잠그고 나무 괴짝 앞에 앉았습니다. 괴짝 밑바닥의 판자를 조심스럽게 드러냈어요. 이중으로 된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그 안에는 방수포로 꽁꽁 싼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강남 빌딩 등기권리증, 100억이 넘는 주식잔고 증명서, 자갈치 시장 상가 문서들이었어요. 아직은 보여줄 때가 아니지. 희수는 서류를 다시 괴짝 속 깊이 넣고 판자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괴짝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조금만 지켜보자. 사위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희순의 눈빛이 조용히 빛났습니다. 희순이 딸네 집에서 지낸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첫날 아침 희순은 새벽같이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어요. 40년 장사하며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꺼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고등어를 구웠어요. 김치와 반찬을 정성스럽게 담아 식탁을 차렸습니다. 밥 다 됐네, 어서들 나와 드시게. 희순이 식구들을 불렀습니다. 민철이 식탁에 앉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어머님, 솜씨가 정말 좋으시네요. 민철의 칭찬에 희순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민철이 고등어를 한 입 먹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근데 생선 냄새가 좀 심한데 창문 열어도 될까요? 민철이 일어나 주방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쌩 들어왔어요. 아, 미안하구나. 내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희순이 미안해하자 민철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희 집이 좁아서 냄새가 잘 안 빠져서요. 다음부턴 생선은 좀 적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민철은 웃으며 말했지만 희수는 왠지 마음이 불편했어요. 며칠 뒤였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민철이 근심 가득한 표정으로 희순에게 다가왔어요. 장모님, 요즘 은행 이자 아시죠?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돈을 그냥 통장에만 넣어두시면 손해예요. 그래. 네. 제가 회사 운영하면서 알게 된 VIP 투자처가 있는데요. 장모님 노후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 넣어두시면 이자가 훨씬 좋습니다.
민철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것처럼 들렸습니다. 고맙지만 난 돈놀이를 잘 모르네. 그냥 이대로 두는 게 편하다. 희순이 정중하게 거절하자 민철의 얼굴에 실망이 스쳤습니다. 그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 알겠습니다. 민철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중얼거렸습니다. 사실 저희도 요즘 대출 이자 때문에 숨이 좀 막혀서요. 지영이 생각해서 무리해서라도 모신 건데. 민철의 말에 희수는 가슴이 찔렸습니다.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살아야 하는 게 맞는 건데 말이죠. 제가 섭섭하게 들리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딸 지영이 불안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철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장모님, 내일 저희 집에 제 사업 투자자분들이 오십니다. 그래, 그럼 내가 방에 조용히 있을게. 사실은요. 민철이 말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장모님이 집에 계신 걸 투자자분들이 아시면 제 능력을 의심하실 수도 있거든요. 요즘 같은 세상에 장모님까지 모시고 산다는 게 그럼 어쩌면 좋을까? 정말 죄송한데요. 딱 하루만 입주 도우미인 척 해주실 수 있을까요? 민철이 손을 모으며 부탁했습니다. 지영이랑 지민이 체면 생각해서라도 이번 투자만 받으면 저희 숨통이 트일 것 같아서요. 희수는 어이가 없었지만 사위의 절박한 표정을 보니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지영이 다가와 희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한 번만 도와줄 수 있겠어? 그냥 음식만 준비해주면 돼. 딸이 곤란해하면서도 간곡하게 부탁하는 모습에 희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다. 하루만 그리하마.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희수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했어요. 생선을 굽고 전을 부쳤습니다. 투자자들이 도착했습니다. 3명의 중년 남자들이었어요. 민철은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편하게 앉으세요. 희순이 주방에서 생선구이를 접시에 담아 식탁으로 가져갔습니다. 조심조심 걸어가는데 민철이 벌떡 일어났어요. 아줌마, 잠깐만요. 민철이 희순을 가로막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 좀 씻고 하셨어요? 음식에서 비린내가 나는데. 희순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투자자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봤어요. 아, 씻었는데. 에휴, 그래도 이렇게 냄새가 나면 어떡해요. 손님들 드시는 건데. 민철이 손수건을 꺼내 코를 막는 신용을 했습니다. 과장된 동작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아니에요, 됐어요. 그냥 빨리 내놓으세요. 식기 전에. 희수는 떨리는 손으로 접시를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투자자들 앞에서 당하는 수모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철이 희순을 보며 손짓했어요. 아줌마, 물 좀 따라주세요. 존댓말이었지만 희순을 하대하는 느낌이 묻어났어요. 희순은 참으며 물병을 들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투자자 중 한 명이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줌마, 수고하셨어요. 음식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투자자가 희순의 앞치마 주머니에 돈을 찔러 넣었어요. 팁이에요. 생선구이는 맛있었어요. 민철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그래요, 받으세요. 용돈 하셔야죠. 희순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74년을 살면서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어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학원에서 돌아온 지민이었어요. 지민은 거실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할머니? 할머니가 왜 시중을 들고 있어요? 지민이 달려왔습니다. 아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민철이 황급히 딸을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방문이 닫히고 민철이 지민에게 뭐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민아, 이게 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야. 너 유학 가고 싶다며? 이해해줘. 방 안에서 민철이 다급하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사장님,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연락드리죠. 투자자들은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자리를 떴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희수는 부엌 구석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사위가 이런 사람이었나? 희수는 처음으로 사위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돌아간 그날 밤 민철은 자기 방에서 조용히 통화를 했습니다. 엄마, 장모님이 오셨는데 생각보다 꼬시기가 쉽지 않아요. 민철의 목소리가 낮고 은밀했습니다. 돈 얘기만 나오면 꿈쩍도 안 하시고 엄마가 와서 바람 좀 잡아줘요. 3억이 달렸다고요. 전화기 너머로 최 여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알았어. 내일 당장 갈게. 엄마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넌 착한 사위 연기나 계속해. 이틀 뒤 사돈 최 여사가 나타났습니다. 온몸에 명품처럼 보이는 옷과 가방을 두르고 왔어요. 사실은 짝퉁이었지만 최 여사는 진짜인 척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최 여사는 코를 살짝 찡그렸습니다. 생선 비린내가 났던 거예요. 하지만 곧바로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띄웠어요. 아이고 사돈,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집이 좀 누추해서 어쩌나. 최 여사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았습니다. 희수는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아닙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 사돈. 여기서 편히 지내시는 거죠? 우리 민철이가 잘 모시고 있죠?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최 여사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손녀 지민이 가방을 내려놓고 인사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머, 우리 지민이 엄청 컸네. 어디 보자. 최 여사가 지민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혀를 차며 말했어요. 어유, 우리 지민이가 전교 1등 했다면서? 머리가 이렇게 좋은데. 최 여사가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유학도 못 보내주고. 사돈, 애가 이렇게 재능이 있는데 부모가 능력이 없어서 썩히는 거, 그거 다 어른들 죄인 거 아시죠? 최 여사의 말에 희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손녀를 위해 뭔가 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민이가 유학을 가고 싶어 해요? 그럼요. 애가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데요. 근데 유학비가 어디 만만한가요? 최소 1억은 있어야 하는데. 최 여사가 또 한숨을 쉬었습니다. 희수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희순이 방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온돌이 차가워지기 시작했어요. 보일러가 꺼진 거였습니다. 한참 후 민철이 희순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그러시게. 민철이 들어오더니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장모님 정말 죄송해요. 이번 달 관리비를 낼 돈이 없어서 보일러를 좀 아껴 써야 할 것 같아요. 아, 그런가? 저희도 거실에서 내복 입고 자요. 조금 추우시겠지만 며칠만 참아주실 수 있으세요? 민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희수는 민망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괜찮네. 내가 젊은 시절엔 더 추운 데서도 잤네. 감사합니다, 장모님. 투자만 받으면 형편이 나아질 텐데. 민철이 들릴 듯 말 듯 작게 중얼거리며 나갔습니다. 하지만 사실 거실은 훈훈했어요. 보일러는 거실만 따뜻하게 해놓고 희순의 방만 끈 거였습니다.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식구들이 모여 저녁을 먹는데 식탁 위에 고기 반찬이 조금밖에 없었어요. 작은 접시에 삼겹살 몇 점뿐이었습니다. 희순이 젓가락을 들려고 하자 민철이 그 접시를 슬쩍 지민이 쪽으로 밀었어요. 장모님 정말 죄송해요. 요즘 형편이 어려워서 고기를 조금밖에 못 샀어요. 민철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창 크는 지민이가 먼저 먹어야 해서요. 어르신은 소화도 잘 되시게 나물 드세요. 나물이 건강에 훨씬 좋잖아요. 희순 앞에는 시든 나물 반찬만 놓여 있었습니다. 희순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괜찮다. 지민이 많이 먹어라. 지민은 미안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빠가 무서웠던 거예요.
옆에서 지켜보던 딸 지영은 눈물이 글썽했습니다. 남편이 너무 비굴하게 구는 것 같아 민망했어요. 식사 후 지영이 민철에게 작게 말했습니다. 당신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엄마한테 고기 한 점도. 하지만 민철은 아내의 말을 막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신도 차마 장모님이 우리 사정을 아셔야 도와주실 거 아니야? 이것도 다 우리 가족 위해서 하는 거라고. 지영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희수는 찬밥과 나물을 먹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내가 도와줘야 하는 건가? 밤이 깊어졌습니다. 희순과 지영이 잠든 사이 민철과 최 여사는 안방에서 문을 꼭 닫고 속닥거렸어요. 엄마, 나 진짜 어떡해. 민철이 머리를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집 담보로 대출받아서 코인 투자한 거 3억 다 날렸어. 은행 이자도 밀렸고. 지영이가 알면 바로 이혼이야. 최 여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멍청한 자식아. 그러니까 내가 도박하지 말라고 했잖아. 최 여사가 민철의 등짝을 때렸습니다.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엄마. 이자 낼 돈도 없다고. 다음 달이면 집 넘어가.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 사돈보험금 5억 나오면 그거 무조건 뺏어야 해. 최 여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 돈이면 대출 갚고 내 코인 도박 빚도 막을 수 있어. 내가 옆에서 바람 잡을 테니까 넌 착한 사위 연기나 계속해. 근데 장모님이 안 주시면 어떡해. 그럼 방법이 있지. 일단은 회유하고 안 되면. 최 여사가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희순이 방에서 나오려는데 최 여사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사돈, 잘 주무셨어요? 최 여사는 희순의 손을 꼭 잡으며 나긋나긋하게 말했습니다. 사돈, 남편분 사망보험금 곧 나오지 않나요? 네. 다음 달에 나온다고 하더군요. 어휴, 그 많은 돈을 노인이 쥐고 있어봤자 뭐해요. 요즘 보이스피싱의 사기꾼들 얼마나 많은데. 최 여사가 희순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믿음직한 우리 사위한테 맡겨서 불리면 우리 지민이 유학도 보내고 다 같이 호강할 텐데. 네. 최 여사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자식한테 덕 좀 쌓으세요. 사돈도 나중에 편하게 모실 수 있고 지민이 앞길도 열어주고. 일석이조 아니에요? 희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최 여사의 손이 자꾸 조여드는 것 같았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다 가족인데 가족끼리 돕고 살아야죠. 최 여사가 미소를 지으며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여우처럼 교활했어요. 희수는 방문을 닫고 나무 괴짝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내가 정말 너무 딸내 사정을 외면하는 걸까?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희순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희순은 밤새 잠을 뒤척이다. 일찍 눈을 떠 창고방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최 여사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자식한테 덕 좀 쌓으세요. 지민이 앞길도 열어주고. 희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오죽 힘들면 사돈까지 와서 저러겠나. 보일러도 끄고 고기도 못 사 먹고. 희수는 몸을 일으켰어요. 나무 괴짝을 바라봤습니다. 5억은 나중에 주더라도 당장 급한 불은 끄게 해줘야지. 그래도 내 새끼들인데. 새벽녘이었습니다. 희수는 결심을 굳혔어요. 1억이라도 줘서 숨통 좀 트이게 해줘야지. 희수는 방문을 잠그고 나무 괴짝 앞에 앉았습니다. 밑바닥 판자를 조심스럽게 드러냈어요. 이중 공간 속에 방수포로 쌓인 서류 뭉치가 나타났습니다. 그 안에서 1억 원짜리 자기 압수표 한 장을 꺼냈어요. 희수는 수표를 봉투에 넣고 봉했습니다. 민철아, 이거 보태 써라. 희수는 봉투를 들고 혼자 말하는 연습을 했어요. 우리 지민이 유학도 보내고 대출 이자도 갚고 형편 좀 나아지거라. 희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봉투를 호주머니에 넣고 방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이제 나가서 민철에게 건네주면 됐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확! 거실에서 최 여사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반지, 내 3캐럿 다이아 반지 어디 갔어? 희수는 깜짝 놀라 방문을 열고 뛰어나갔어요. 손은 무의식 중에 주머니 속 봉투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거실로 나가자 최 여사가 소파 쿠션을 다 뒤집어 엎고 있었어요. 민철도 식탁 밑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사돈, 내 반지가 없어졌어요. 여기 식탁 위에 분명히 뒀는데. 최 여사가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혹시 못 봤어요? 다이아 반지요. 아니요, 난 보지 못했는데요. 희순이 대답했습니다. 최 여사는 계속 집안을 뒤졌어요. 민철이 턱을 괴며 생각하는 척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희순을 쳐다봤어요. 어머니, 집에 외부인이 누가 있다고. 설마. 민철의 시선이 희순에게 고정됐습니다. 최 여사도 희순을 빤히 쳐다봤어요. 장모님, 설마 아니시겠죠? 민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희순은 기가 막혔어요. 내가 왜 그걸 가져가나? 아니, 그럼 방 좀 봅시다. 확인만 하면 되잖아요. 민철과 최 여사가 희순의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희순이 막아섰어요. 뭐 하는 겐가? 왜 내 방을 뒤져? 하지만 민철은 희순을 밀어내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최 여사가 들어가 짐 보따리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이거 놓게. 난 반지 같은 거 본 적도 없네. 희순이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민철은 나무 괴짜까지 뒤집으려 했어요. 희순은 주머니 속 1억 원 봉투를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모멸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최 여사가 나무 괴짝 위에 덮어둔 낡은 담요를 들춰냈습니다. 그 순간 반짝이는 다이아 반지가 담요 사이에서 떨어졌어요. 세상에, 여기 있었네. 최 여사가 반지를 집어들며 소리쳤습니다. 사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돈 없다더니 늙어서 손버릇까지 나빠졌어요? 뭐라고요? 난 그거 가져간 적 없습니다. 희순이 억울하게 소리쳤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여기 있어요? 자네들이 꾸민 거 아닌가? 장모님, 증거가 나왔는데 오리발 쓰시는 거예요? 민철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거 경찰 부르면 장모님 감방 가세요. 절도죄로요. 뭐? 희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가족끼리 경찰까지 부르긴 그러니까 합의를 합시다. 민철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보험금 나오시면 그 통장 저희한테 주세요. 그럼 이 일은 없던 걸로 해드릴게요. 뭐라고? 장모님도 좋으실 거예요. 경찰서 가는 것보단 낫잖아요. 최 여사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샤워하다가 상황을 놓친 딸 지영이 놀란 얼굴로 들어왔어요. 여기서 무슨 일이야? 무슨 소리가 이렇게. 지영아, 큰일 났어. 민철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다이아 반지가 없어졌는데 장모님 방에서 나왔어. 뭐? 지영이 민철 손에 들린 반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돌아봤어요. 엄마, 이게 대체. 지영아, 난 안 가져갔어. 저 사람들이 꾸민 거야. 희순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지영은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엄마를 믿고 싶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엄마, 진짜 안 가져가셨어요? 진짜? 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내가 왜 그걸 가져가? 난 손도 안 댔어. 희순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최 여사가 끼어들었어요. 지영아, 증거가 나왔잖아. 우리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 사돈방에서 나온 거라고. 그건. 지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 방에서 나온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지영아, 어머니를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민철이 지영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증거가 이렇게 명확한데 우리가 어떻게. 경찰을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경찰. 지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안 돼요. 엄마가. 그럼 어머니한테 직접 물어봐. 진짜 안 가져가셨냐고. 민철이 말했습니다.
지영은 엄마를 다시 쳐다봤어요. 엄마, 진짜 아니지? 엄마가 그럴 리 없잖아. 지영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의심도 함께 있었어요. 지영아, 엄마는 안 했어. 정말이야. 희순이 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지영은 한 발 물러섰습니다. 민철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장모님, 솔직히 말씀하세요. 실수로 주머니에 넣으셨던 거면 이해해요. 어르신이 깜빡하실 수도 있죠. 아니라니까. 희순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엄마, 그냥 미안하다고 하고 시어머니랑 합의하시면 안 돼요? 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 경찰까지 가면 엄마가 전과자가 되잖아요. 차라리 합의금 주고. 지영아, 엄마가 안 했다니까. 희순의 목소리에 절규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미안해요. 나도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딸마저 자신을 의심하는 모습에 희순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희순은 주머니 속 봉투를 손안에서 구겼습니다. 찢어버리고 싶었어요. 내가 저런 짐승들한테 1억을 주려고 했다니. 희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내 눈물을 닦았어요.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내가 훔치지 않았어. 내 결백은 내가 밝힐 걸세. 희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철은 비웃듯 웃었어요. 그럼 알아서 하세요. 우리는 내일까지 답 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합의금 5억 아니면 경찰. 민철과 최 여사가 방에서 나갔습니다. 지영도 미안한 표정으로 뒤따라 나갔어요. 희수는 혼자 방에 남았습니다. 주머니에서 구겨진 봉투를 꺼냈어요. 1억 원짜리 수표가 든 봉투였습니다. 희수는 봉투를 괴짝 속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어요. 오래된 지인 고중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고 사장, 부탁할 게 있어. 예전에 말해뒀던 사위놈 뒷조사 싹 다 해주게. 문자를 보내고 희수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어요. 두고 보자. 내 선의를 짓밟은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희순의 가슴속에서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희수는 외출 준비를 했어요. 어디 가시는데요? 민철이 물었습니다. 병원 검진 받으러 갑니다. 나이가 나이다 보니 정기 검진을 받아야 해서요. 아, 그러세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민철은 친절하게 말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희순을 지켜봤어요. 희순은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병원으로 가지 않았어요. 버스를 타고 자갈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 골목 안쪽에 있는 허름한 국밥집이었습니다. 희수는 구석자리에 앉아 기다렸어요. 얼마 후 70대 노신사가 들어왔습니다. 고중호였어요. 희순과 40년을 함께한 직위이자 희순의 재산을 관리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희순 씨, 오랜만이네요. 고중호가 앉으며 인사했습니다. 고 사장님, 고맙습니다. 무슨 말씀을? 문자 받고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일인지 대충 짐작은 가더군요. 고중호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파일이었어요. 사위 김민철. 제가 3일 동안 밤낮 없이 조사했습니다. 고중호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희순의 눈이 커졌어요. 이게 뭡니까? 민철 씨가 1년 전에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3억 원이요. 고중호가 은행 대출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3억을? 네. 그리고 이 돈으로 코인 투자를 했는데 전부 날렸습니다. 한 푼도 안 남았어요. 희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게다가 여기 보세요. 고중호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사채업자한테서 빌린 돈이 2억입니다. 이건 도박 빚이에요. 도박? 희순이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희순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민철이가 도박을? 네. 불법 도박 사이트 VIP 회원이더군요.
합치면 딱 5억입니다. 희순 씨 보험금하고 딱 맞아떨어지죠. 고중호의 말에 희순은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더 있습니다. 고중호가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어요. 민철 씨, 결혼 전에 전과가 있습니다. 투자 사기죄로 징역 1년 살고 나왔어요. 뭐라고요? 희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우리 지영이가 그것도 모르고 결혼했단 말입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민철 씨가 철저히 숨긴 거죠. 희수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건 사돈 최 여사 쪽입니다. 고중호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최 여사도 과거에 계주로 활동했습니다. 갯돈 5억을 들고 튀었다가 공소시효를 간신히 넘겼어요. 전문 사기꾼입니다. 세상에. 희수는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자가 콩 심은데 콩 나는 집안이네요. 고중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희수는 모든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이놈들이 내 보험금 5억으로 지들 빗구멍 메꾸려고 작당을 한 거구나. 희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한테는 비밀로 하려고 나를 도둑으로 몬 거야. 그래서 5억을 뜯어내려고. 맞습니다. 악랄한 놈들이에요. 고중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희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을 거였어요. 고 사장님. 네. 이 증거들 다 챙겨주세요. 빚내역서, 전과 기록, 판결문까지 하나도 빠짐없이요. 희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다 터뜨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완벽하게 준비해 놓겠습니다. 고중호가 서류들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국밥집을 나온 희수는 전자상가로 향했습니다. 작은 가게에 들어가 점원에게 물었어요. 녹음기 있나요? 아주 작은 거요. 네, 있습니다. 이거 요즘 많이 찾으세요. 점원이 손가락만 한 초소형 녹음기를 보여줬습니다. 이거 얼마죠? 5만 원입니다. 주세요. 희수는 녹음기를 샀습니다. 이제부터 민철과 최 여사의 모든 대화를 녹음할 생각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데 거실에서 민철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희순이 들어서자 민철이 벌떡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얼굴에는 세상 인자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어디 다녀오세요? 병원 검진 잘 받으셨어요? 네. 희순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잠깐 앉으세요. 할 말이 있어요. 민철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희순은 마지못해 앉았어요. 민철이 희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어제 일 때문에 많이 속상하셨죠? 사실 우리 어머니가 당장 경찰 부르자고 난리였어요. 근데 제가 겨우 말렸습니다. 민철이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저희 서로 얼굴 붉히지 말고 좋게 좋게 가시죠. 가족인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민철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보험금 들어오시면 저희한테 주시고 깔끔하게 합의하시고 끝내는 걸로 해요. 네. 희수는 민철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가 훔친 게 아니라고 했지 않나? 에흐 장모님 계속 이러시네. 어쨌든 증거가 나왔으니까 장모님이 책임지셔야죠. 안 그러면 경찰 부를 수밖에 없어요. 민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협박이었어요. 생각해보시고 답 주세요. 시간 많지 않으니까요. 민철이 일어나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희수는 주머니 속 녹음기를 만졌습니다. 다행히 방금 대화가 다 녹음됐어요. 그래, 짖어라. 계속 짖어봐라. 희수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곧 너희들 쇠고랑 차게 해줄 테니까. 희수는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무 괴짝을 열어 녹음기를 안전하게 숨겼어요. 복수는 차근차근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희순이 병원에서 돌아온 그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가족들은 희순을 투명 인간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민철과 지영, 최 여사가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있었어요. 하지만 희순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희순이 부엌에서 나오려고 하자
최 여사가 손을 내저었어요. 사돈, 오늘은 따로 드세요. 우리끼리 얘기할 게 있어서요. 희수는 아무 말 없이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가방을 뒤졌어요. 컵라면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희수는 라면을 그릇에 부셔넣고 물을 부었습니다. 익지도 않은 딱딱한 면발을 씹으며 눈물을 삼켰어요. 조금만 참자. 며칠이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희수는 제대로 된 밥을 먹지 못했어요. 가족들은 희순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어느 날 밤 10일씨였습니다. 희순이 창고 방에서 누워 있는데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톡톡톡. 누구냐? 할머니, 저예요. 지민이요. 희순이 황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손녀 지민이 학원 가방을 메고 서 있었어요. 지민아, 들어와. 지민이 방 안으로 들어와 뒤를 살피며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편의점 김밥을 꺼냈어요. 할머니, 이거 먹어요. 배고프시죠? 지민이 김밥을 희순 손에 쥐어줬습니다. 희순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고맙구나, 우리 지민이. 할머니, 몰래 드세요. 아빠가 알면 안 돼요. 희순은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며칠 만에 먹는 제대로 된 음식이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할머니, 지민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어제 뭘 봤는지 아세요? 뭘 봤는데? 아빠 책상에 은행에서 온 편지가 있었어요. 빨간 글씨로 최종 독촉장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희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담보대출 어쩌구라고 써 있었어요. 엄마는 모르는 것 같던데. 지민의 말이 고중호가 조사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희수는 손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요. 지민이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아빠가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병원 아는 사람이랑 통화하는 것 같던데. 병원? 네. 강제 입원이라는 말을 계속하더라고요. 할머니 어디 아프신 거예요? 희순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민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희순은 지민을 꼭 안았습니다. 지민아, 고맙다. 정말 고마워. 할머니, 저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할머니가 반지 훔친 거 아니잖아요. 저는 알아요. 그래, 고맙다. 우리 지민이는 할머니 편이구나. 희순이 지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민아, 할머니 부탁이 하나 있다. 네, 할머니. 뭐든지 말씀하세요. 내 아빠가 언제 움직이는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할머니한테만 살짝 알려다오. 할머니가 다 해결할게. 알겠어요, 할머니. 제가 도울게요. 지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조심해야 해. 아빠한테 들키면 안 돼. 걱정 마세요. 저 조심할게요. 지민이 방을 나갔습니다. 희수는 김밥을 다 먹고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강제 입원. 이놈들이 정말로 나를 정신병원에 가두려는구나.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희순이 방에 있는데 문 밑으로 작은 쪽지가 들어왔어요. 희수는 쪽지를 주워 펼쳤습니다. 지민의 글씨였어요. 할머니, 아빠가 누군가한테 전화하는 걸 들었어요. 내일 새벽 2시에 사설 구급차 보내달라고 했어요. 엄마한테는 할머니가 발작 일으켰다고 거짓말할 거래요. 조심하세요. 희수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쥐었습니다. 이놈들이 갈 때까지 가는구나. 희수는 쪽지를 찢어 변기에 버렸습니다. 그날 밤 희수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나무 갯작 앞에 앉아 밑바닥 판자를 열었어요. 안에서 중요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강남 빌딩 등기권리증, 100억 주식 잔고 증명서, 자갈치 시장 상가 문서들이었어요. 희수는 서류들을 작은 보따리에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급히 들고 나갈 수 있도록 묶어 놓았어요. 녹음기도 확인했습니다. 민철과 최 여사의 대화가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었어요. 희수는 녹음기를 옷 속 깊숙이 숨겼습니다. 내일 새벽 이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거였어요. 고중호에게 조용히 문자를 보냈습니다. 고 사장, 내일 새벽 2시
경찰 데리고 우리 집 정문 앞으로 와주세요. 급합니다. 문자를 보내고 희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희수는 남편 사진이 든 지갑을 꺼내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보따리를 베개 밑에 숨겼어요. 언제든 들고 뛸 준비였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자정이 지나고 있었어요. 이제 몇 시간 후면 결전의 시간이었습니다. 희수는 문 쪽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두고 보자. 누가 이기나. 희순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희수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남편 사망 보험금 5억 원이 입금되는 날이었어요. 오전 9시쯤 희순의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은행 5억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잔액 5억 7,600만 원. 희수는 핸드폰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손에 힘이 꽉 들어갔어요. 이제 정말로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바로 그때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민철이 들어왔어요. 장모님, 민철의 목소리가 냉랭했습니다. 보험금 들어왔습니까? 민철이 대놓고 물었습니다. 희수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민철을 쳐다봤어요. 그걸 자네한테 왜 알려줘야 하나? 희순이 차갑게 되물었습니다. 민철은 코웃음을 쳤어요. 들어왔나 보네요. 무슨 소리인가? 손에 들고 계신 핸드폰에 힘이 꽉 들어가는 거 보니 핸드폰으로 입금 확인해 보신 거 맞죠? 민철이 희순의 손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희순은 순간 움찔했어요. 들켰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민철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럼 우리 어제 합의한 거 기억하시죠? 5억 주시면 반지 도둑질 거는 없던 걸로 해드린다고요. 난 훔친 적 없다고 했네. 증거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경찰 부르면 장모님만 손해예요. 민철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오늘 안으로 제 계좌에 입금해 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계좌번호는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만약 내가 안 준다면? 희순이 물었습니다. 민철은 차갑게 웃었어요. 그럼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하실 겁니다. 어르신이 감옥 가시는 걸 보고 싶진 않으시죠? 민철이 비웃듯 웃으며 방을 나갔습니다. 희수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오전 시간이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희수는 방 안에서 보따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서류, 통장, 녹음기 모두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고중호에게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고 사장, 오늘 밤 꼭 부탁드립니다. 새벽 2시 정각. 곧 답장이 왔어요. 걱정 마세요. 경찰과 함께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희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부엌에서 최 여사가 요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냄비 뚜껑 여는 소리, 물 끓는 소리가 났습니다. 최 여사가 주머니에서 작은 약봉지를 꺼냈어요. 주위를 둘러보더니 미역국 냄비에 약을 털어 넣었습니다. 숟가락으로 저으며 중얼거렸어요. 이 정도면 코끼리도 쓰러지겠지. 희수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어요. 부엌 쪽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최 여사가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옆에는 고기 반찬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웬일로 음식을 저렇게 준비하다니. 희수는 모든 게 의심스러웠지만 재빨리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6시가 되어 민철이 희순의 방문을 두드렸어요. 장모님, 저녁 드세요. 민철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희순은 알고 있었어요. 그 뒤에 숨은 속셈을요. 희순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식탁에는 놀랍게도 희순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어요. 며칠 만에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거였습니다. 어머님, 여기 앉으세요. 최 여사가 웃으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좀 서운하게 했죠? 오늘은 화해하는 의미로 제대로 준비했어요. 최 여사가 희순 앞에 미역국을 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사돈, 이거 드세요. 제가 정성껏 끓였어요. 희순은 미역국을 내려다봤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미역국이었어요. 고맙습니다. 희순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식구들이 모두 희순을 쳐다봤어요. 민철과 최 여사의 눈빛이 희순의 입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지영은 불안한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봤어요. 희순이 국물을 떠서 입에 가져갔습니다. 살짝 맛을 봤어요. 쓴맛. 수면제 미역국에 수면제를 탔구나. 희순은 사발테 들어 국물을 삼키는 척하면서 꿀꺽 소리만 내며 실제로는 마시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맛있네요. 희순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다. 많이 드세요. 최 여사가 환하게 웃었어요. 희순은 계속 국을 먹는 척했습니다. 민철과 최 여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어머님, 밥도 많이 드세요. 민철이 희순 밥그릇에 밥을 더 퍼주었습니다. 오늘 편히 주무셔야 하니까요. 민철의 말에 숨은 의미가 있었어요. 하지만 희순은 모르는 척했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희순은 일부러 하품을 했어요. 아이고, 배불러서 그런가. 갑자기 졸리네요. 희순이 눈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민철과 최 여사가 서로를 쳐다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어서 가서 주무세요, 어머님. 네, 그럴게요. 희순이 비틀거리는 척하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방문을 닫는 순간 거실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약발 빠르네. 민철의 목소리였습니다. 그치? 이 정도면 아침까지 깨어나지 못해. 최 여사가 대답했어요. 희수는 방 안에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잠시 후 민철이 희순의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희수는 침대에 누워 자는 척했어요. 눈을 감고 숨소리를 깊게 냈습니다. 민철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희순의 얼굴을 들여다보더니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완전히 잠들었네. 민철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희순의 손을 꺼냈어요.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미리 준비한 이체 동의서였어요. 민철은 희순의 손가락에 도장을 묻혀 서류에 억지로 찍었습니다. 됐어. 이제 5억은 완전히 내 거야. 민철이 작게 환호했습니다. 지영이 몰래 받은 대출부터 막고 사채업자들한테 빚도 갚고 민철은 서류를 들고 방을 나갔습니다. 희수는 눈을 감은 채 주먹을 꽉 쥐었어요. 온몸이 분노로 떨렸습니다. 거실로 나간 민철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김 실장? 나야. 희수는 방문 틈새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늘 새벽 2시. 확실하지? 정신병원으로 데려가는 거야. 민철의 목소리가 냉정했습니다. 치매 노인이라고 하면 돼. 그럼 법적으로 강제 입원 가능해.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해줘. 얼마? 500만 원? 알았어. 일 끝나면 바로 줄게. 민철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최 여사가 옆에서 물었어요. 지영이한테는? 지금 말할 거예요. 민철이 안방으로 갔습니다. 지영이 침대에 드에 기대고 앉아 노트북으로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여보. 응? 장모님 상태가 심각한 것 같아. 민철이 심각한 표정으로 침대에 앉았습니다. 무슨 말이야? 오늘 하루 종일 지켜봤는데 치매 증상이 확실해. 치매? 지영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응. 어제 우리 어머니 반지 훔친 것도 사실 장모님이 고의로 한 게 아닐 거야. 민철이 이해하는 척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치매 걸리면 사리분별이 안 되잖아. 반짝거리고 예쁘니까 그냥 주머니에 넣고 본인도 잊어버리신 거지. 훔친다는 생각조차 못 하셨을 거야. 민철의 목소리는 안타까운 듯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간중간 헛소리도 하셨어. 헛소리? 응. 거실에서 혼자 중얼거리시더라고. 남편 이름 부르시면서 여보, 나 곧 갈게라고. 무슨 환청이나 환각 증상 같았어. 민철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내가 방에 문안 인사드리러 갔잖아. 응. 장모님이 갑자기 나를 도둑으로 모는 거야.
너 내 돈 훔치러 왔지? 내 통장 노리고 있지? 라면서 민철이 억울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응. 나 진짜 황당했어.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민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머님, 저 사위예요. 민철이요라고 했더니 거짓말하지 마. 우리 사위는 착한 사람인데 네가 사위일 리 없어. 라고 하시더라고. 세상에. 지영이 입을 막았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집에서 모시기 힘들 것 같아. 전문가들이 계신 요양병원에 모셔야 할 것 같아. 민철이 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요양병원.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응. 거기 가시면 치매 전문의도 계시고 약물 치료도 받으실 수 있어. 지금 상태로는 위험하셔. 위험하다니? 본인도 힘들어 하시잖아. 헛것이 보이고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시고 그게 얼마나 무섭겠어. 민철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밤에 병원에서 모시고 갈 수 있게 했어. 오늘 밤에? 지영이 놀랐어요. 응. 내가 급하게 연락했어. 치매는 초기에 빨리 치료해야 한대. 늦으면 더 악화돼 초기 치료니까 금방 좋아지셔서 다시 우리랑 같이 지내실 수 있을 거야. 그렇구나. 지영은 눈물이 났습니다. 장모님 짐 좀 싸둬. 필요한 옷이랑 세면도구 정도만. 알았어. 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여보. 내가 장모님 제대로 못 모셔서. 민철이 지영을 안았습니다. 아니야. 당신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아프신 거지. 지영이 민철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철은 지영의 등을 토닥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어요. 지영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음흉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민철이 방을 나갔습니다. 지영은 멍하니 앉아 있다가 눈물을 닦고 일어났어요. 희순의 방으로 가서 작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엄마의 옷가지를 챙기기 시작했어요.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영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편 손녀 지민은 자기 방에서 문틈으로 밖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빠와 엄마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지민은 조용히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희순의 방 앞으로 갔어요. 톡톡톡. 아주 작은 소리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희순이 문을 살짝 열었어요. 할머니, 새벽 2시래요. 조심하세요. 지민이 속삭였습니다. 알겠다. 고맙다, 우리 지민이. 희순이 손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필요하면 제가 소리 지를게요. 고맙구나. 하지만 위험하면 안 돼. 괜찮아요. 할머니 지켜야죠. 지민이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밤 10시, 11시, 자정. 희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울렸습니다. 이불 속에서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서류, 통장, 녹음기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핸드폰도 확인했습니다. 고중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준비 완료. 경찰 2명과 함께 아파트 정문 앞 대기 중. 희수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맙습니다.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새벽 1시 30분이었습니다. 희수는 조용히 일어났어요. 보따리를 꼭 안았습니다. 베란다 창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1층이라 뛰어내릴 수 있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거실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민철이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1시 50분. 10분 후면 사설 구급차가 올 거였습니다. 희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제다. 희수는 베란다 창문 옆에 조용히 서 있었어요. 보따리를 품에 꼭 안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아파트 주차장 쪽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희수는 베란다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조용히 들어왔어요. 전조등도 끈 채였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건장한 남자 2명이 내렸습니다.
흰색 가운을 입고 있었어요. 하얀 가운 안쪽으로 뭔가 부풀어 오른 게 보였습니다. 입막에 구속복. 희순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거실에서 민철이 벌떡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왔네. 민철이 중얼거리며 현관문 쪽으로 갔습니다. 희수는 숨을 죽였습니다. 베란다 창문 손잡이를 살짝 잡았어요. 민철이 현관 도어락에 손을 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으악! 갑자기 거실에서 지민의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유리 깨지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아빠, 깜짝이야. 물컵이 손에서 미끄러졌어. 지민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지민아, 괜찮아? 왜 여태 안 자고 나온 거야? 민철이 지민에게 달려갔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희수는 베란다 창문을 확 열었어요. 찬바람이 쌩 들어왔습니다. 1층이었지만 그래도 1미터 정도 높이였어요. 희수는 보따리를 먼저 밖으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창틀에 손을 짚고 몸을 밖으로 내밀었어요. 쿵! 희순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발목이 삐끗하고 정강이가 쓸려 아팠습니다. 하지만 재빨리 보따리를 집어들고 일어섰어요. 으윽! 신음소리가 나오려는 걸 꾹 참았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달리기 시작했어요. 뭐야? 무슨 소리야? 방 안에서 민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희수는 아파트 단지 안쪽으로 뛰었어요. 맨발이었습니다. 들킬까봐 신발을 챙길 수가 없었어요. 차가운 아스팔트가 발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삐끗한 발목이 아팠어요. 너무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장모가 도망쳤어요. 뒤에서 민철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희수는 뒤를 돌아봤어요. 민철이 현관에서 뛰어나오며 외쳤습니다. 치매 노인이 위험합니다. 잡아야 합니다. 희수는 더 빨리 뛰었어요. 하지만 74살 노인의 다리는 빠르지 않았습니다. 발바닥에 뭔가 찔렸어요. 날카로운 돌멩이였습니다. 으윽! 희순이 비틀거렸습니다. 넘어질 뻔했어요. 하지만 간신히 중심을 잡았습니다. 보따리를 더 꽉 안았어요. 이것만은 놓칠 수 없었습니다. 거기서 미친 노인이가 뒤에서 민철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희수는 편의점 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곳에 가면 사람들이 있을 거였습니다. 하지만 민철이 너무 가까웠어요. 편의점까지 가기 전에 잡힐 것 같았습니다. 희수는 재빨리 방향을 틀었어요. 아파트 단지 구석에 있는 재활용 쓰레기장 쪽으로 뛰었습니다. 어둠 속에 커다란 쓰레기 수거함들이 보였어요. 그리고 쌓여있는 박스 더미들이 있었습니다. 희수는 쓰레기장 뒤쪽으로 몸을 숨겼어요. 쪼그리고 앉아 낡은 박스를 몸 위에 덮었었습니다. 숨을 죽였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철과 남자들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어디 갔어? 분명 이쪽으로 왔는데. 민철의 목소리가 바로 근처에서 들렸습니다. 사장님, 저기 편의점 쪽 찾아볼까요? 남자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저 할머니 다리로 거기까지 못 가. 근처에 숨었을 거야. 민철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희수는 박스 틈새로 밖을 살짝 내다봤어요. 민철이 쓰레기장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들키면 안 돼. 들키면 안 돼. 희수는 숨소리마저 참았습니다. 민철이 쓰레기 수거함을 발로 차며 확인했어요. 이 냄새나는 노인네 어디 갔어? 민철이 짜증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희순과 민철의 거리는 불과 3미터였어요. 민철이 박스 더미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2미터, 1미터. 희수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민철의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바로 희순이 숨은 박스 앞이었어요. 민철이 박스를 걷어차려고 발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우웅!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아파트 단지 안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민철이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뭐야? 경찰차 2대가 아파트 정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경찰이요. 흰 가운 입은 남자들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젠장, 어떻게 경찰이? 민철이 당황했어요. 사장님, 우리 먼저 가겠습니다. 남자들이 승합차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시동을 걸고 후진으로 빠져나갔어요. 민철은 잠시 망설이다가 집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경찰차가 멈췄습니다. 경찰관 2명과 고중호가 내렸어요. 희순 씨 어디 계세요? 고중호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희순은 박스를 걷어내고 일어났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희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희순 씨, 고중호가 달려왔어요. 희순을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괜찮습니다. 고 사장님, 고맙습니다. 희순은 그제야 긴장이 풀렸어요. 다리에서 완전히 힘이 빠져 주저앉았습니다. 경찰관이 다가와 담요를 덮어줬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발이 좀. 희순의 발바닥을 보니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돌에 찔리고 아스팔트에 쓸려 상처투성이었어요. 119 불러야겠습니다. 경찰관이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희순은 보따리를 꼭 안은 채 고중호를 바라봤어요. 고 사장님, 이제 시작입니다. 희순의 눈빛이 결연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 준비했습니다. 고중호가 희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멀리서 민철이 아파트 베란다에서 이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희순은 민철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이제 내 차례다. 긴 밤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희순은 병원 응급실에서 발 치료를 받았어요.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았습니다. 할머니, 발바닥이 많이 찢어졌어요. 며칠은 푹 쉬셔야 합니다. 의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어서요. 희순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고중호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희순 씨,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내일 가셔도 안 됩니다. 오늘 당장 가야 합니다. 저놈들이 도망갈지 모르니까요. 희순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이었어요. 민철과 최 여사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해 주시죠.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장모님이 치매가 있으셔서 갑자기 가출하신 겁니다. 민철이 억울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찾으려고 나갔던 거고요. 새벽에 왜 경찰이 오셨는지 저희도 황당해요. 최 여사가 거들었습니다. 치매요? 진단서 같은 건 있습니까? 그게 아직 병원 진단은 안 받으셨는데 증상이 확실해요. 헛소리도 하시고. 민철이 변명했습니다. 그럼 어젯밤 새벽 2시에 아파트 주차장에 온 승합차는 뭡니까? 경찰관이 노트북을 돌려 보여줬어요. CCTV 화면이었습니다. 검은 승합차와 흰 가운 입은 남자들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그건 요양병원 차량이에요. 장모님을 전문 병원에 모시려고 불렀던 거예요. 민철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새벽 2시예요? 네. 응급이라서. 바로 그때 조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희순이 들어왔어요. 발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걸을 때마다 절뚝거렸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살아 있었어요. 옆에는 고중호와 정장을 입은 변호사가 함께였습니다. 장모님, 민철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어머, 사돈. 최 여사도 놀란 표이었습니다. 앉으세요. 경찰관이 민철을 제지했습니다. 희수는 민철과 최 여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발이 많이 아프실 텐데. 담당 경찰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것보다 더한 고통도 견뎠습니다. 희순이 보따리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할머니,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전에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희순이 보따리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게 뭡니까? 증거입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무슨 계획을 세웠는지 다 녹음되어 있습니다. 희순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먼저 민철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오늘 밤만 지나면 돼. 5억은 우리 거야. 최 여사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잘했어. 사돈보험금 나오면 무조건 뺏어야 해. 그리고 민철이 전화 통화하는 음성이 나왔어요. 김 실장? 오늘 새벽 2시. 정신병원으로 데려가는 거야. 치매라고 하면 강제 입원 가능해.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해줘. 조사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철과 최 여사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어요. 이건 민철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더 있습니다. 희순이 녹음기를 멈추고 변호사를 쳐다봤어요.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경찰관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억지로 지장을 찍은 이체 동의서입니다. 어젯밤 희순 씨가 잠든 척하고 있을 때 민철 씨가 강제로 찍었습니다. 그건 장모님이 동의하셔서. 민철이 변명하려는 순간 조사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손녀 지민이 들어왔어요. 엄마 지영과 함께였습니다. 할머니, 지민이 희순에게 달려왔습니다. 우리 지민이. 희순이 손녀를 안았어요. 경찰관님, 저한테 증거가 있어요. 지민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뭔데? 영상이요. 아빠가 할머니 손에 억지로 도장 찍는 거 찍었어요. 지민이 핸드폰을 경찰관에게 건넸습니다. 경찰관이 영상을 재생했어요. 화면에는 민철이 자는 척하는 희순의 손을 꺼내 도장을 찍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지민이 다른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최 여사가 다이아 반지를 희순의 나무개짝 위 담요 사이에 몰래 넣는 장면이었어요. 지민아, 네가 어떻게... 민철이 소리쳤습니다. 아빠가 할머니 괴롭혔잖아. 돈 때문에 할머니한테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지민이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민철이 벌떡 일어나 지민에게 손을 올렸습니다. 너 진짜 이럴 거야. 이때 지영이 지민의 앞을 막아서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진짜 미쳤어? 이제 우리 엄마를 이렇게 만들고 딸까지 때리겠다는 거야. 앉으세요. 경찰관이 민철을 붙잡아 의자에 앉혔어요. 폭력 행사하시면 안 됩니다. 저게 다 조작이에요. 저 노인네가 애를 시켜서 꾸민 짓이에요. 민철이 발악했습니다. 조작이라고요? 고중호가 일어나 서류를 경찰 책상에 펼쳤습니다. 이게 조작인가요? 김민철 씨, 1년 전에 집을 담보로 3억 대출 받으셨죠? 이 돈으로 코인 투자하다 전부 날렸고요. 그건 옆에 서 있던 지영이 비틀거렸습니다. 뭐라고요? 코인? 3억?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사채에서 2억 빌렸죠? 도박 빚입니다. 합치면 딱 5억. 희순 씨 보험금을 챙겨서 갚으려 했던 겁니다. 고중호가 서류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도박도 했다고? 지영이 민철을 돌아봤습니다.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어요.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대출? 도박? 지영아. 그게 민철이 변명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전에 투자 사기로 징역 1년 살았죠? 정과자입니다. 정과자? 지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이 정과자였어. 진짜 미친 거야? 지영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지영아, 미안해. 말하면 결혼 못할까봐. 사기꾼 새끼. 지영이 어금니에 힘을 주고 화를 참아내며 말했습니다. 민철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놈 상습범입니다. 빚 갚으려고 장모를 강제 입원시키려 한 겁니다. 고중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엄마를... 지영이 민철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내가 당신 믿고 엄마를 의심했어. 엄마가 반지 훔쳤다고 생각했다고.
지영아, 닥쳐. 입 다물어. 지영이 민철의 뺨을 때렸습니다. 찰싹 소리가 조사실에 울렸어요. 아, 아니에요. 난 몰라요. 최 여사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얘가 시킨 거예요. 나는 아들이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에요. 엄마. 민철이 최 여사를 쳐다봤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 꼴 났잖아. 네가 도박을 왜 해? 코인을 왜 해? 최 여사가 아들을 삿대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반지 조작하자고 했잖아. 그건 네가 먼저 말했잖아. 두 사람이 서로를 비난하며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만해. 그만하라고. 지영이 두 손으로 귀를 막으며 소리쳤습니다. 시끄러워. 제발 입 좀 다물어. 지영이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나는 뭐였어? 나는 당신한테 뭐였어? 경찰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만하세요. 경찰관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김민철 씨, 존속 감금 미수, 사문서, 위조,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경찰관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민철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안 돼. 이거나요. 민철이 소리쳤습니다. 지영아, 지영아 제발. 민철이 지영에게 손을 뻗었지만 지영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당신 얼굴도 보기 싫어. 지영이 차갑게 말했어요. 장모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민철이 수갑찬 손으로 희순에게 빌었습니다. 희순은 민철을 차갑게 쳐다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미 늦었네. 희순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장모님, 제발, 지영아, 지민아. 민철이 절규했지만 희순도 지영도 지민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최 여사에게도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사돈, 우리 한 번만 용서해줘요. 최 여사가 울며 빌었지만 희순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영아, 내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철이 끌려가며 소리쳤지만 지영은 고개를 돌린 채 대답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이 경찰에게 끌려나갔어요. 조사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영은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고 있었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희수는 의자에 앉아 딸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할머니. 지민이 희순을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고맙다, 우리 지민이. 네가 아니었으면 할머니 큰일 날 뻔했어. 희순이 손녀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지영이 고개를 들어 희순을 봤어요. 얼굴이 눈물범벅이었습니다. 엄마, 나는 정말 몰랐어요. 민철 씨가 그런 사람인 줄, 정가자인 줄도, 도박하는 줄도. 지영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나는 엄마를 의심했어요. 엄마가 반지 훔쳤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지영이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희수는 딸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알아.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 그 사람이 너를 속인 거지. 너를 이용한 거야. 내 잘못이 아니야. 희순이 딸을 꼭 안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엄마를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엄마 편을 들었어야 했는데. 지영이 엄마 품에서 오열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괜찮아. 모녀가 껴안고 울었습니다. 고중호가 조용히 지켜보다가 희순에게 말했습니다. 희순 씨, 이제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고 사장. 정말 고맙습니다. 희순이 고중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경찰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스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희수는 발의 상처가 아물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어느 날 아침 고중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 사장님, 오늘 유치장 면회 신청해 주세요. 희순 씨, 그 사람들을 왜? 보여줄 게 있어서요. 마지막으로요. 희순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오후 2시 경찰서 유치장 면회실이었습니다. 철창 너머로 민철과 최 여사가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희순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큰 보따리를 들고 있었어요. 뒤에는 딸 지영과 손녀 지민이 함께였습니다. 장모님. 민철이 벌떡 일어나 철창을 잡았습니다. 장모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미쳤었습니다. 사돈,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요. 최 여사도 철창을 붙잡고 애원했어요. 희수는 그들을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면회용 의자에 앉았어요. 자네들이 탐냈던 게 뭐였지? 장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대답이나 해. 뭘 탐냈나? 희순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5억이었습니다. 민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5억. 그 돈 때문에 나를 도둑으로 몰고 정신병원에 가두려 했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희수는 무릎 위에 놓인 보따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자네들 이거 기억하나? 보따리는 낡고 기름때가 묻어 있었어요. 그게 괴짝에서 나온. 그래. 자네들이 쓰레기라고 흉물이라고 했던 나무 괴짝에서 꺼낸 거야. 희순이 보따리 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베란다에 두라고 했지? 냄새난다고 했지? 희순의 손이 보따리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건 두툼한 서류였어요. 이게 뭔지 아나? 강남 역삼동 빌딩 등기권리증일세. 20층짜리 빌딩이지. 민철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시세로 200억 정도 되더군. 희순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나온 건 증권사 잔고 증명서였어요. 이건 삼성전자 주식 잔고 증명서야. 100억어치. 100억? 최 여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갈치 시장 상가 열개동 소유권. 이것도 50억쯤 되지. 그리고 여기저기 모아둔 예금들. 희순이 서류를 하나씩 펼쳐 보였습니다. 합치면 대충 400억쯤 되나? 민철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400억? 그래. 이게 내 진짜 모습일세. 40년 동안 생선 장사하며 모은 돈이야. 희순이 철창 너머 민철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자네 빚 5억? 우습더군. 1000번도 넘게 갚고 남을 돈이지. 그럼 장모님은 처음부터. 그래. 다 알고 있었어. 자네들이 무슨 짓을 꾸미는지, 어떤 사람들인지. 희순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자네들은 나를 가난하고 무식한 늙은이로만 봤지. 냄새난다고 지저분하다고 무시했어. 장모님, 저는. 민철이 철창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장모님, 몰라 뵀습니다.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민철이 철창을 잡고 오열했습니다. 사돈 어른, 제발요. 우리 한 번만 살려주세요. 최 여사도 울며 빌었습니다. 하지만 희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늦었네. 자네들은 내 선의를 짓밟았어. 희순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사실은 말이야. 희순의 목소리가 잔잔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생각했지. 이 많은 돈을 이제 어떻게 쓸까? 40년 동안 아껴 모았는데. 장모님, 바깥 양반은 짠돌이였어. 그렇게 있어도 없이 살았던 게. 그게 40년이야. 희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근데 남편이 떠나고 나니까 이 돈 내가 저승까지 가지고 갈 것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내 딸 지영이 사랑하는 손녀 지민이한테. 희순이 지영을 돌아봤어요.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주고 싶었어.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것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엄마. 지영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사위도. 희순이 민철을 쳐다봤습니다. 자네가 진짜 우리 지영이 아끼고 내 손녀 사랑하는 괜찮은 사람이었으면 400억 다 같이 나누며 살 수 있었다고. 자네 사업도 키우고
빚 걱정 없이 살고. 희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가족 되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 그게 내 꿈이었어. 장모님, 민철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근데 자네는 뭘 했나? 5억만 보고 나를 정신병원에 가두려 했지. 가족은 안중에도 없었어. 오로지 돈만. 희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네가 나한테 이런 짓거리만 안 했어도 자네는 지금 돈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었을 거야. 민철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근데 자네는 5억을 탐내다가 400억을 잃었어. 그것뿐인가? 아내도 잃고 딸도 잃고 자유도 잃었지. 희순이 철창을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돈만 쫓다가 모든 걸 잃은 거야. 그게 자네 인생이네. 장모님, 장모님. 민철이 절규했지만 희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최 여사가 뒷목을 잡았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400억. 400억을 우리가. 최 여사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거품을 물고 경련을 일으켰어요. 교도관님, 여기요. 경비가 달려왔습니다. 민철은 철창을 붙잡고 주저앉았습니다.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울부짖었어요. 바로 그때 뒤에 서 있던 지영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민철 씨, 지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지영아, 나 좀 도와줘. 장모님한테 빌어줘. 이거 받아. 지영이 서류 봉투를 철창 사이로 던졌습니다. 봉투가 민철의 얼굴에 맞고 바닥에 떨어졌어요. 이혼 서류야. 이미 내 도장은 찍었어. 당신 도장만 찍으면 돼. 뭐라고? 너 같은 쓰레기하고는 끝이야. 네 인생 망친 것도 모자라 우리 엄마까지.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굴도 꼴도 보기 싫으니까 도장 찍어. 지영아, 제발. 우리 지민이 생각해서라도. 지민이는 내가 키워. 당신 같은 아빠 없어도 잘 키울 수 있어. 지영이 돌아서서 희순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엄마한테 너무 못된 짓을 했어요. 지영이 엄마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희수는 딸을 일으켜 세웠어요. 이제 다 끝났어. 우리 새로 시작하자. 엄마. 모녀가 껴안았습니다. 민철은 바닥에 떨어진 이혼 서류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한 달 후였습니다. 강남 역삼동 빌딩 꼭대기층 펜트하우스였어요. 넓은 거실에는 고급 가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희수는 드레스룸에서 나왔습니다. 더 이상 생선 비린내 나는 낡은 옷이 아니었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거실에서는 지영이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지민은 새 방을 구경하며 신나했어요. 할머니, 여기 너무 좋아요. 방도 넓고. 그래, 할미도 지민이가 좋아하니 좋다. 희순이 손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지민아, 할머니가 줄 게 있어. 뭐예요? 희순은 통장 하나를 꺼냈어요. 이건 내 유학 자금이야. 5억 들어있어. 5억? 할머니, 이건 너무 많아요. 아니야. 우리 지민이가 할머니 지켜줬잖아. 덕분에 할머니가 살았어. 희순이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유학도 가고 공부도 하고. 할머니가 다 도와줄게. 할머니, 고마워요. 지민이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희수는 창가로 걸어갔어요. 큰 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저 멀리 남산타워가 보였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희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봤어요? 내가 해냈어요. 희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돈 냄새만 쫓는 놈들은 결국 썩은 내만 남는 법이지. 나는 이제 사람 냄새 맡으며 살 거예요. 희순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뒤에서 딸 지영이 다가와 엄마의 어깨를 안았어요. 엄마, 저녁 뭐 드실래요? 제가 해드릴게요. 그래. 우리 지민이 좋아하는 거 해줘. 알겠어요.
지민이 두 사람에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할머니, 우리 같이 저녁 먹어요. 세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어요. 이제 희순과 지영, 지민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